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오늘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당정은 오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해서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은 오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따른 지표 개선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경제 흐름과 투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네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먼저 다우 지수는 0.89% 오르면서 26,664.4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5%가량 오르면서 1,902.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72%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3,294.6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중국 틱톡의 인수 소식이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 인수를 반대하면서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MS가 틱톡을 인수해도 괜찮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틱톡과의 인수 협상을 오는 9월 1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도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미국 ISM이 발표한 7월 제조업 PMI는 54.2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또 1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IHS 마켓이 발표한 제조업 지표 역시 전달 대비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임상 소식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호재가 됐는데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3상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이번 임상에 성공하면 올해 안까지 정부의 사용 승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경제지표 호조에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 2% 이상 올랐습니다. 6,032.8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 역시 2.71% 오른 12,646선에서 또 프랑스 증시는 1.93% 상승하면서 4,875.93포인트의 거래가를 형성했습니다. 유로존 내 7월 제조업 PMI가 51.8로 전달 47.4보다 크게 개선됐고요. 또 앞서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도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석 달 연속 반등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WTI 1.8% 상승폭으로 41.0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값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0.1% 오르면서 1,986.3달러에 마감을 했고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2.1원 상승하면서 1,193.4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제 지표나 또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나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많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데다가 기술주들이 또다시 뛰어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 주요 지수들은 1%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산뜻하게 한 달을 출발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1.5%가량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앞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코로나19의 2차 확산의 주요 도시였던 이 여러 주들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장 초반부터 주요 지수들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전일 집계된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7천 명대로 약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염률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일요일 하루 동안 5,739건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7일 평균으로 따지면 전주 대비 21%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수준이죠. 게다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에어로졸, 즉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오하이오와 켄터키, 또 인디애나주 등 또 새로운 여러 주들에서는 다시 확진자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소입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급관리협회 ISM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4.2로 전망치를 웃돌면서 석 달 연속 회복세를 유지한 점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인 백악관과 민주당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소식이 나온 점도 역시 주가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기술주는 이날도 2.49% 올라서 독보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부동산 업종은 1.47% 내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종목별로는 역시 이날도 기술주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특히 틱톡 퇴출을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서 마이크로소프트에 45일간의 인수협상 시한을 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5.6% 올랐고요. 애플은 아이폰을 결제 단말기로 바꿀 수 있는 온라인 결제 스타트업인 모비웨이브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5% 올랐습니다. 보안 업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ADT는 구글과 차세대 스마트폰 보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벤처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 무려 56.6% 급등했습니다. 반면 청소용품 업체인 클로락스는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2분기 전망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장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증시가 꼭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계속 내놨었는데요. 지금 이를 거의 반박하듯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역시나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19 관련해서의 백신이나 치료제 기대가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도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전반적인 지수들의 이익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가장 상승폭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태까지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는 이익 전망치가 몇 주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만큼 다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승이다라는 내용을 좀 우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미국 증시는 S&P 개념으로 약 8.5% 정도, 또 나스닥 개념으로는 18%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우리가 돌려보는 전종가치 모델상의 매력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 자체가 결국 경기가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된다면 크게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국내 시장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야 된다,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 오십니다만
또한 뭐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끝물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 예탁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와 또 유럽 증시 또한 중국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지수는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상의 매력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반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그리고 또 에너지, 태양광 이런 업종들의 매력도는 충분히 상승을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닷컴 버블 시기와 비교를 한다면 코스닥 지수의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정이 일어날 때에 투자를 늘려야 되는 전략 그리고 또 차익 실현을 한 템포 늦춰서 해야 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동원 본부장께서는 전반의 섹터, 전은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반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N은 에너지와 태양광 이 섹터를 조금 주목하시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예상 업종은 화장품이군요. 네, 7월 수출 회복세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7월 수출 잠정치를 봤더니 화장품 수출이 상당히 선방했다, 좋았다. 이것이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군요.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업종에서는 대장주가 두 종목이 있거든요. 우선 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있는데, 우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화장품 업체 안에서도 약간의 좀 그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20% 내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의한 오프라인 쪽에서 매장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매출의 하락세는 예상이 됐던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와주면서 이 화장품 업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어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지금 역으로 같은 날 이 화장품 쪽에서의 7월 달에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7월 달에 화장품 수출 잠정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14.7% 증가한 7억 7천만 달러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 화장품 쪽에서의 해외 쪽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그 상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특히 중국 쪽에서의 수출이 2억 2천만 달러를 좀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작년에 그런 7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큰 차이 없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내내 계속 월별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던 이 미국 쪽에서의 수출이 2달 연속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출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7월 달의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달러로 거의 뭐 코로나19 영향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뭐 사상 최대의 그런 수출을 보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화장품 업체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라기보다도 약간의 이제 가장 큰 바닥에서 반등하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 쪽 수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 월별로 봤을 때도 두 자릿수 성장을 13개월 연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체에 대한 그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화장품 업종의 이 주가가 지금 크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선행지수가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뭐 오늘도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7월 화장품 수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물론 화장품주를 대표하는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은 조금 희비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대세를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어디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항공 업종이군요. 생존 게임 심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항공 업종, 뭐 요즘 산업 업황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뭐 M&A 이슈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우선 뭐 진통을 계속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진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눈에 어떤 해결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제주항공이 이제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좀 포기한 상태고, TA항공도 유상증자가 무산이 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가장 핵심이라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역시 지금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항공업종의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매각 이슈 같은 경우에도 매끄럽게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종은 거의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최악의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금호산업과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이 보도자료 내놓으면서 지금 책임 공방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각 측의 입장을 지금 내변하고 있긴 하지만, 뭐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어떤 매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앞서서 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을 해지하면서 뭐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법적 공방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청약률이 최대 주주에 대한 청약이 저조되면서 이 유상증자까지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우리나라 항공업체들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같은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항공업종에 대해서 이 정부가 나서서 뭐 지원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이 매각이나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간섭을 해야 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매각 이슈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느 정도 좀 묵인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어쩔 수 없죠. 지금 국제선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97%까지 좀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7월 같은 경우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체들이 우리
수출액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나서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한은 참 이게 돌파구로 찾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재무적으로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뭐 제주항공이나 뭐 이 다른 여러 가지의 그 LCC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봤을 때도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런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산됐을 때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항공시장에서의 인수전은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일단 항공시장이 좀 경쟁이 심화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인수전이 시작됐는데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운 그런 지금 구조조정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 요청을 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일단은 어제 온라인 브리핑을 열었는데 재실사 요청을 거절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11일까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12일에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한데 일단은 그 실행 여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최종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산업은행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항공업종 지금 가뜩이나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 이렇게 구조조정 난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좀 밝은 소식이 빨리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공략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 요새 뭐 어제도 그렇지만 2차 전지 뭐 뜨겁잖아요. 네. 2차 전지 업종 안에서 이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냐라는 의견이 참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업종 안에서도 그 전에도 제가 추천드린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이노메트리처럼 이 어떤 전기차 안에서 시장 진입 장벽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2차전에서 롤트롤 그런 기술을 보유하면서 국내 쪽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PNT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NT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롤트롤 장비일이 없습니다. 롤트롤이라는 거는 간단하게는 뭐 플라스틱이나 어떤 이 절연체 플라스틱이나 어떤 금속을 좀 피면서 이 전자기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바로 롤트롤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PNT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삼성 SDI나 LG화의 전반 기업들한테 독점적으로 이 기술을 좀 납품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배터리 3사를 거의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는 점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어제도 LG화학이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전반 기업들의 2차 전지 쪽에서의 화랑의 대수로 이 PNT에 대한 실적 부분은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박 제조사에 대한 납품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외로 봤을 때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 15,850원으로 많이 높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밸류 수준을 봤을 때도 15배 이하 수준으로 좀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전기차 업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18배에서 20배 정도의 밸류를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PNT가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글로벌 PER을 봤을 때도 22,000원까지 PNT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NT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뭐 목표가는 좀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예상 업종은 화장품주였고요.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은 항공 업종이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는 PNT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7월 증시를 정리하고 8월 증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IPO 시장 기대주 중 하나인 카카오 게임즈가 다음 달 중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공모 주식수는 1,600만 주, 공모가 밴드는 2만에서 2만 4천 원이고요. 총 공모 금액은 3,200억에서 3,8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이고요. 이후 성약 절차 등을 거쳐서 9월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의 게임 전문 자회사로 앞으로 언택트 문화 확산 속에서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 계열사의 첫 상장이며 앞으로는 카카오뱅크와 커머스, 페이지 등 다수의 계열사들이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에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네이버는 어제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SMEJ플러스와 미스틱 스토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이버의 동영상 유통 서비스인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팬 커뮤니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영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는 현재 1억 다운로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해외 사용자 비율이 85%에 이른다고 하고요. 또 앞서 지난 4월 브이라이브 생중계로 진행된 SM 슈퍼M의 비대면 공연 이 비욘드 라이브는 오프라인보다 7배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두 기업의 협력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HDC 현산 측이 제안한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채권단 산업은행이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산업은행 측은 HDC 현산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인수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단은 이 매각 무산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플랜 B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계약 당사자인 HDC 현산과 금호산업은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주가의 리스크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두 종목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 로열 더치쉘이 진행하는 LNG 프로젝트에서 최대 12척의 LNG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국내 조선사의 올해 첫 LNG선 수주라고 하는데요. 현재 4척은 이미 수주를 확정지었고 2척은 이달 중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6척을 추가로 발주한다는 옵션 계약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수주 금액은 최대 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기점으로 하반기 국내 조선 기업들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조선주들이 다시 효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외인 매수 당분간 지속 2,300선 돌파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요국들의 2분기 성장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했지만 국내 대형주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했다. 이에 국내 증시는 실적 개선 기업에 대한 기반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풍부한 유동성으로 글로벌 위험 선호도가 리스크 온 현상이 강한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장중 연고점을 터치한 만큼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코스피 2300선 또 코스닥 900선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우리 시장을 한번 점검하고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 증시 마감하고 이제 8월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그렇죠. 7월 증시 우리 장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7월 장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었지만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증시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3월서부터 올라온 랠리 때문에 물론 저도 그런 측에 속했습니다만 7월 달에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쳐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의 특징은 지수가 나름대로 횡보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종목별,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이제 보였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겠죠. 어떻게 본다라면 그 지수가 뚫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유동성의 힘들이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테마들에 따른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또 테마주들의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정부 정책의 테마가 그런 뜬금없는 것들이 아니었고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기도 했었고 뭐 반일 감정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랄지 심지어 정치인 테마주들이랄지 이런 테마주들 결국 유동성이 돌고 돌다 보니까 그 갈 곳을 찾아서 조그만 틈새라도 보이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거 매수 자금이 몰리면서 종목의 순환매가 돌고 돌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7월 말쯤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약 1조 가까이 7월 달에 매수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7월 초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한두 번씩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7월 중순 이후로 본다라면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좀 기대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부 보였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달러 인덱스가 가장 큰 힘을 차지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 외의 요소들로도 인해서 외국인들이 결국 삼성전자 초반에는 그 이후에는 종목들을 넓히면서 지수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7월 말씀하신 대로 7월에는 너무 많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그런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종목별,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졌고 테마주의 강세도 두드러졌던 한 달이었다고 보는데 역시 7월에 조정을 막아낸 것은 하순에 있었던 외국인의 또 대규모 순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 그건 이유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습니까? 원래 외국인들이 국내 들어올 때는 전통적으로 달러가 약세이고 워낙 강세일 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요. 네. 물론 그런 모습이 지금 최근에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었죠.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몰고 온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마냥 신흥국을 비워놓을 수 없는 게 또 외국인들의 입장이다라고 보니까 현재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것에 반응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결국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상대적인 원화의 강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요소 같은 경우는 환율단에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죠. 원화 약세일 때 들어와서 원화가 점점 강세로 진행된다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신흥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7월 달 보면 1위가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브라질,
대만 뭐 이런 쪽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신흥국 쪽에 관심을 좀 갖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만 관심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이니까 주변국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주변의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더 돋보이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인식 속에 굉장히 자리매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경기 하강이 미국이 무려 30% 넘게 GDP 성장률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대로 막아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외국인들의 자금을 유인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의 매수세의 기본에는 이제 달러의 약세가 일단 차지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93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최근 3개월 전만 해도 99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까지 떨어졌고 최근 1년 사이에 94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의 상황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좀 외국인의 매수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8월 장은 시작이 됐거든요. 8월 증시가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네. 자,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과연 뭐 호락호락하진 또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8월 증시 같은 경우 현재 고객예탁금이 45조 대에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일부 IPO 공모가 있을 때 50조를 찍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45조 단에 있는 이러한 유동성들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힘에 의한 증시의 상방향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우리가 악재와 호재 속에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온 거는 분명 악재죠. 하지만 호재를 찾아서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 봄직하다라는 상황이죠. 말씀하셨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9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현재 지금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유동성을 신흥국 쪽으로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하죠. 따라서 한번 이러한 물줄기가 이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있죠. 현재 지금 경기 둔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증시에 있어서 언제든지 악재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고,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나라도 2분기까지는 잘 버텼습니다만 3분기 때 또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또 불안감도 있죠. 이렇게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면 결국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이익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물론 일부 언택트 쪽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습니다만 중후장대 산업 쪽에서 본다라면 기업의 이익이 감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장도 7월장처럼 어떤 뭐 딱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횡보세를 나타내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동성 같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자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실물 경제나 어떤 기업 실적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증시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변동성 확대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지금 뭐 지수대가 2200선에서 머무르고 있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 조금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 원의 벽이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언제든지 현재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이런 지금 인식들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연일 강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7월 말장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이 개인의 힘만으로써 이런 것을 뚫어주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서로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주게 된다라면 개인의 힘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증시가 만약에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고객 예탁금은 또 물밀듯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우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8월 장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들이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보여지듯이 일부 LG화학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한생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밀렸습니다. SK바이오팜도 한 4% 가까이 밀렸고요. 따라서 가는 애들은 가지만 밀리는 애들은 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제장 저는 보면서 나름대로 조금 의미 있게 봤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어도 빠지는 게 2, 3% 내에서 방어를 했지 4, 5% 이상 빠지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다라는 점들을 변곡점을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게 시장에서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 강한 건 너무 강하고 약한 건 너무 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삼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 차별화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달 8월에 뭐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유망 업종을 따질 때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테마는 같은 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마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기업의 이익이 몰리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정치인 테마처럼 뜬금없는 테마 같은 경우 분명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익인데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아실 겁니다. 언택트만이 지금 유일하게 현재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설랑설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언택트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익이 현재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중후장대 산업 순환매가 7월 달엔 돌긴 했었죠.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돌긴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익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테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있습니다만 이익이 늘어나는 언택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다. 이 점만 명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의 이익이다. 그리고 테마라는 것도 결국은 이익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 테마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테마도 근거가 있는 테마를 잘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종목, 변동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판단 자체가. 그렇죠, 예. 투자자들에게 좀 대처 방안을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8월장은 우리가 3, 4월 달에 보였던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7월장도 좀 다르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이런 다름은 7월보다 8월이 더 크게 느껴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장에서는 테마주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은 항상 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종목을 조정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따라서 현금 부분들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금을 갖기 위해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것들,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났다고 해서 옆에 동료는 수익이 100% 났는데 나는 수익이 20%밖에 안 났다. 이런 걸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의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전략들도 필요하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좀 하지만 당구에서 네. 처음에 잘 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가면 다 만난다 이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끝에 가면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분산 투자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 이제는 한쪽에 쏠림보다 몰빵보다는 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내가 주식을 사겠다라면 앞서 언급드린 이익이 증가하는 언택트 쪽으로 관심을 가지십사,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급하면 진다는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현금을 하자는 전략은 이게 주식시장에서 떠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시고 총알을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에 3명이 상승 전망했고요. 2명이 보합 전망 하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보합 전망인데요. 미국 경기부양협상 난항 코멘트 해주셨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 동조화 코멘트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테크주 호실적 랠리 예상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실적에 집중하는 시장 코멘트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추장훈 과장 상승 전망인데요. 언택트 및 친환경 관련주 강세 예상했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전망해 주셨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도 얼때 예상치보다 웃도는 그런 10년 만의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고,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제조업 관련된 지표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경기가 일단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개인과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들 수급 등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중국 경제 지표도 좋았고 미국과 유럽도 지금 경제가 많이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유동성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역시 상승 전망의 배경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은 보시면 알겠지만 장중에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2200선을 넘어서면서부터 밸류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흐름에 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은 좀 약간 늦추시되 장중 조정이 양상이 나타나면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주들에 대한 그런 과열 양상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19 관련된 바이오주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주춤해졌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리기도 했었고, 관련된 백신 관련된 개발 소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런 전략들, 바이오주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배터리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주, 인터넷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나타내면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라면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순서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물려서 삼성의 EUV 포토 레지스트 개발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전일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템트로스나 경인양의 독지세비캠 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관심 가셔서 보시고, 오늘 이제 5일이죠. 내일 이제 갤럭트 20 등 언패킹스가 이제 5회 열리게 되는데 관련주로서 삼성전기나 KG바텍, 세경하이테크 등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실 전략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200을 넘어선 상황에서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역시 우상향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바이오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자제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또 최근에 배터리, 소부장, 인터넷주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수세가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내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삼성 전기 같은 이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굿모닝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